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네, 코스피 지수 오늘 상승했고, 위기 때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등장을 하면서 지수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제 단순하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자의적인 부분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전반적으로 얘네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그 기준이 대동소이하다라고 봤을 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시장을 관리를 한다라고, 왜냐하면 유동성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까지 망가뜨리면서 팔 이유가 없는 상태. 그래서 잘 조절하면서 기회 봤을 때 많이 때리고, 요런 매물의 소화들을 하고 나면, 그러면 이제 다시 상승하는 그런 에너지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여기서 치고 올라가는 것보다는 박스권 흐름에 무게를 둘 수 있고, 어쨌든 골치, 트럼프가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걸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이었습니다. 뭐 좀 하려 그러면 돌출 발언이 나오고 이렇게 되니까. 네, 그래가지고, 딱히 이제, 이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트럼프처럼 그런 돌출적인 재료를 시장에 던지지는 않을 것 같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정을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미국 증시가 폭락하지만 않는다면, 지금처럼 해외 증시가 그냥 꾸준히 상승을 해준다면 우리 시장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미국 다우 지수도 추세가 나쁘지 않고, 나스닥도 역대 최고가고, 그리고 S&P 500도 역대 최고가고, 이 상태에서 특별히 돌출적인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증시도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일은 없지 않을까. 그리고 공매도 3개월에서 6개월 추가 연장 예상하고 있다고 하는데, 3개월 정도는 공매도 금지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봤을 때 올해 상반기 시장은 예상과 달리 요 박스권 흐름에서 나쁘지 않은 그런 전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목별로 보면 다 돌아가면서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업종별로 보면 종목이 아니라 자동차가 계속 강세입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이라도 자동차를 들어가야 되나? 그런 생각조차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때 들어가려고 할 때 들어갈 걸 이렇게 후회하다가 어느 순간 진짜 자신도 모르게 요 호가창 보다가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매수를 덜컥 해버리는 일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정말 이게 어떤 구조냐면, 이게 오른다 내린다 이런 것보다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무당 점치는 거나 다를 바가 없으니까 이런 사례들을 보여드리는 게 여러분들께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거 보시면 요거 하루에 시간이 6시간 30분입니다. 그럼 당연히 기아차가 난 기아차 3만원대에도 못 샀는데, 예전에 이제 제가 기아차 관련해서 이 정도는 괜찮다 라고 했던 가격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과거에 여기 선이 그어져 있는 이 분홍색인데, 과거 고점이었고 또 이전에 저점이었던 자리까지 오면 괜찮을 거다라고 해서 3만원 이하 괜찮다 이런 정도는 제가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땐 그렇습니다. 아니 내가 이거를 3만원대에도 못 샀는데 지금 어떻게 사? 못 삽니다. 당연히 상식적으로는 못 사는데 6시간 30분 동안 요 호가창을 계속 보고 있노라면 여기서 막 바르륵 움직이고 바르륵 내려오고 난리가 납니다. 진짜 올랐다 내려갔다 정신이 없이 올라가면 뭔가 여기 물량이 팍팍 쌓이고
뭐가 매수가 쑥쑥 들어옵니다. 이거 나도 모르게 그냥 매수를 해버립니다. 정말로. 그래서 보면 아차 해가지고 보면 이미 물려 있습니다. 그런 게 요런 걸 겁니다. 그런 게 요런 자리일 거고, 삼성전자로 따지면 이런 자리일 겁니다. 그런 게. 네,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평범한 사람들은 손절매를 잘 못합니다.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 그거 진짜 잘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모르는 종목이면 모르겠지만 아는 종목이니까 그러면 삼성전자 기다려봐야지 뭐. 인텔 파운드리 수주했다는데 내일 좀 많이 오르겠네. 기다려봐야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매일매일 다른 종목 오르는 거 보고 내가 이걸 여기서 왜 사가지고 뭐 이렇게 후회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또 본전에 팔리면 또 올라가고 안 팔리면 내려오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충동 매매를 하게 되면 무조건 결과가 본전 아니면 손실. 그러니까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기아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많이 오른 종목들 후회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호가창 보고 있다가 그때라도 살 걸 하다가 지르게 됩니다. 좋지 않다. 예. 그리고 우리가 내일 시장은 어쨌든 삼성전자, 인텔, 파운드리 수주권. 뭐 이게 사실 매출에 큰 기여, 삼성전자 전체 매출에 큰 기여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시장 분위기가 이런 호재에 잘 반응을 하니까 내일 올라서 시작할 가능성이 크고, 그게 보통 이제 또 올라서 시작하면 외국인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팔고 기관 투자자들도 팔고 그러니까 요 박스권 상단에서 또 부딪히는 흐름을 예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으로 가서 코스닥은 조금 더 긍정적인 어떤 변화가 감지가 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게 뭐냐면 제가 과거 정권에서 두 가지에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저는 정치 성향 이런 건 잘 모르겠고, 하나가 뭐냐면 2015년에 부동산 정책을, 그러니까 뭐 돈 빌려서라도 집 사라, 정부가 보장한다. 그리고 실제로 그때 집 샀던 사람들은 굉장히 큰 수익을 받습니다. 근데 요 타이밍에 무슨 주식 시장에 무슨 폐악을 저질렀냐면 코스닥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비중을 줄이도록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이것과 맞물려 가지고. 그래서 당시에 많은 분들이 누군 집 사가지고 피가 1억이 붙었다는데 난 왜 이렇게 손실만 보고 이중으로 그때 고통을 받았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고통을 주니까 제가 계속 잘 해오다가 뭐 잘 해온다는 게 큰 수익이 있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 잘 해오다가 이런 상황이 되니까 지금 같으면 이제 뭐 언제 또 때가 되면 세옹지마처럼 또 좋은 시절이 있겠지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갔을 텐데 이때 마음이 급해져 가지고 2016년에 비극이 있었던,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나쁘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국민연금에서 코스닥 중소형주에 대한 비중을 돌리려는 어떤 움직임이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그러면 이때 빠져나간 자금이, 코스닥에서 빠져나간 자금이 굉장히 컸습니다. 직간접적으로 한 8조 원 정도가 나갔는데, 코스닥에서 8조 원이 빠지면 그것도 중소형주에서 대부분 다 그냥 모래성처럼 무너지게 됩니다. 이 자금이 다시 들어오니까 앞으로 중소형주는 굉장히 긍정적일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뭐 당장은 재미가 없지만 맞을 때까지 한 3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2월 달도 대형주가 좋을 것 같고 3월까지도 대형주가 좋을 것 같은데 4월부터는 조금 양상이 다를 것 같다. 그래서 3월까지는 그냥 우리 영화 항해에서 보면 나오듯이 그냥 썩어졌다 생각하고 그냥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2달, 뭐 2개월 나쁠 것 같다라고 해서 혹시라도 좋아지면 또 괜찮은 거고, 나쁘다 그러면 그럼 그렇지 하고 스트레스를 덜 받는데, 뭐 긍정론자들 보면 당장 수만 매 돌아서 내 것도 오를 거야 하는데 오늘 왜 안 올라, 내일 왜 안 올라, 매일매일 안 올라 하다가 한 2개월 지나면 이미
인내의 한계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한 2개월 재미없을 것 같다. 그럼 2개월 동안 에이 재미없으니까 뭐 하고 시간을 보내는 게 맞겠느냐, 아니면 주식 공부를 해가지고 2개월 후를 대비를 할 게 맞겠느냐라고 보면, 뭐 당연히 이 시간을 알차게 보내는 게, 당장은 뭐 내 종목이 올라가지 않고 그렇지만 나중을 대비했을 때 이 시간을 알차게 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올라가는 대형주 보고 저거 지금이라도 살 걸, 지금이라도 살 걸 하다 보면 호가창 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사게 됩니다, 정말로. 그래서 그런 거 보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 2개월 동안 잘 갈고 닦으셔가지고 훨씬 더 나은 대응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연기금이 들어온다, 다시 중소형주로. 근데 그게 뭐 당장은 아닐 거고 시간이 좀 필요하고, 지금 국내 주식 비중을 줄여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한 4월 정도 되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댓글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갈고 닦으시면 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뭐, 저는, 제가 참 중간 이하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좀 부지런하고, 근면성실하고 이러니까, 그걸 좀 메꾸는 거지, 제가 똑똑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뭐, 수익 보면 다 잘한 거지, 뭐, 별게 있겠습니까? 예. 뭐, 주식은 항상 대응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셀트리온이 설명할 수 없는 가치 대비 주가이긴 하지만 그것조차도 시장의 일부고, 그리고 그런 걸 선호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서 주가가 올라가면 그게 뭐 또 진리인 거고 그런 거지. 뭐 여기에 대해서 이건 무조건 안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다만 평범한 투자자들이 평범한 투자자들의 방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분들이 가치 대비해가지고 뭔가 말도 안 되는 주가다, 근데 조금 내려가고 온갖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게시판에 올라온다. 어떻게 견딥니까? 결과적으로는 올라가지만 이 과정을 못 견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지, 뭐 이거 자체가 잘못됐다, 아니다 이런 건 없습니다. 시장이 무조건 옳습니다. 셀트리온이 뭐 지금 현재가가 31만 2천 원이면 시장에서 그렇게 만들어졌으면 그게 그냥 옳은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잘 대응해서 수익 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타임라인 있는데. 예. 액트는 목표가 없습니다. 그냥 전기차만 날아갔을 때, 무슨 종목이었지? 전기차만 날아갔을 때를 대비를 하는 건데, YMT, 예. YMT라는 종목을 보면, 오늘 YMT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근데 이 YMT가 상한가를 간 이유가 테슬라에 FP12 납품한다. 어떤 보도 자료가 있었냐면, 전기자동차 T사 업체 소재 공급사 선정 소식에 상한가를 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YMT라는 회사가. 근데 이 회사가 뭘 하냐면 뭐 PCB, 액트가 하는 PCB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PCB, 그리고 뭐 헤드 램프, 그런 데다가 이제 납품을 하고, 그러니까 테슬라에 뭐 하나 발만 걸치니까 상한가를 갔습니다, 오늘. 근데 이게 뭐 액트 대비해서 주가가 아니라 시가총액이 거의 오늘 상한가를 가면서 4배 가까이 되는데, 이런 회사들이 이제 뭐 전기차하고 엮이기만 해도 올라가니까, 그럼 뭐 그래, 전기차하고 엮이다 보면, 근데 지금 이걸 살 수 있느냐 그러면 저는 이 가격에 못 삽니다, 이거를. 예, 그렇다 보니까 전기차 관련돼서 오르지 않은 종목이 액트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산 거지, 뭐 목표가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모릅니다.
지금 적정한 가격이 한 5,000원 정도 되고, 여기서 뭐 딱히 크게 오르거나 전기차 때문에 관심을 받으면 뭐 크게 오를 수도 있는데, 그거 외에는 특별한 부분은 없습니다. 예, 뭐 전기차만, 그러니까 전기차만 계속 상승을 해가지고 다른 종목들 하나도 안 오르고 전기차만 계속 상승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때를 대비를 해서 산 거지, 뭐 다른 건 없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히 매력은 없고. 예. 네. 예, 현대글로비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그냥 뭐 누가 파니까 내려가는 거지 뭐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세미콘라이트가 최대 주주로 되어 있지만 경영권은 이미 넘어간 상태라서 뭐 특별한 문제는 없고, 유양 DNU 지분 인수는 뭐 좋은 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지금은 그건 어떤 이유 같은 게 아니라 그냥 사는 쪽도 파는 쪽도 소강 상태니까 5,000원 기준으로 해서 좀 나쁘면 4,500원, 좀 좋으면 5,500원, 뭐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셀트리온 주주들 때문에 좀 감정이 상해가지고 그냥 개같이 까는 거 하나 올리려다가 또 이게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할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예, 어쨌든 그 소신이라는 것도, 예,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니까. 근데 이게 뭐 실효료가 많이 찍히고 여기 좀 달린다 해가지고 뭐 피해를 보는 게 있나 그러면? 그런 거 별로 개의치 않는데? 그럼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올려야지.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지금 여기서 이제 뭐 나름 공부를 하시겠다고 여기 오셔가지고 나름 서로 좋은 댓글들을 서로 보면서 이렇게 좋은 기운들이 도는 상태에서 제가 벌집을 쑤셔놔가지고 만약에 그런 나쁜 얘기들이 여기에 도배가 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께는 좋지 않겠구나 해서 제가 참은 겁니다. 제 성격상 저는 불이는 잘 참아도 불이익을 보면 못 참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셀트리온 영상 올린 거에 대해서 뭐 말도 안 되는 그 반응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건 전 참고 넘어갈 수 없어가지고 영상을 실제로 항체 치료제부터 해서 2개인가 제작을 했습니다. 2개를. 예. 근데 안 올렸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기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좋은 마음으로 좋은 기운을 전해받고 좋은 공부를 하고 가는 곳으로, 예, 그렇게 지키고 싶어서 제가 꾹 참았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공시 나오지 않는 재료. 제가 아저씨는 맞습니다. 아저씨로 부르는 건 맞는 거고. 근데 생각보다 이런 거를 질문을 했다 그러면 질문 수준이 낮지가 않습니다. 똑똑한 친구 같은데. 공시에 나오지 않는 재료가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겠지만, 사업 보고서를 보더라도 딱히 뭘 보느냐. 저는 순자산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삼성전자. 삼성전자 지금 시가총액이 525조. 근데 지금 순자산이 276조. 그러니까 순자산이 한 2배 정도 됩니다. 주가가. 그러면 요거를 여기 재무제표로 가가지고 자본으로 갔을 때 이익잉여금. 삼성전자는 창업하고 저 순자산 대부분이 회사가 돈을 벌어서 만든 거구나.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러면 이 이익잉여금이 어떻게 늘어나느냐 보면 10% 이상 늘어났고, 또 여기서는 한 5% 늘어났고, 5%까지는 안 되고 한 4%. 여기서 지금 4분기까지 대충 반영을 하면 한 275 정도 된다 그러면 여기서도 한 10% 올라갔고, 이익잉여금이 이렇게 나쁘지 않게 은행 이자보다 훨씬 더 잘 올라가네?
뭐 그러면 은행에 넣어 놓는 것보다 삼성전자가 낫겠다. 요렇게 판단을 할 수 있고, 그게 어떤 재료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미래 가치를 추정을 하는 아주 기본 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막연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뭘 궁금해 하시는지는 알 것 같은데, 그렇다고 뭐 제가 이것저것 다 나열해 드릴 수는 없고, 그냥 간단하게 저는 저 부분들. 그러면 아무거나 하나 집어가지고 LG전자. 예, 최근에 스마트폰도 찢어가지고 이제 좋을 것 같은데, LG전자가 시가총액이 30조인데 순자산이 17조, 역시 한 2배 정도 됩니다. 지금 시장이 좋다 보니까 자산가치의 2배고, 재무제표로 가서 이익잉여금 13조 3천. LG전자도 자산의 대부분을 돈을 벌어서 했네. 그러면 여기서 한 10%, 여기서 마이너스, 여기서 다시 한 10% 성장하고 있고, 스마트폰을 제외했을 때 연간 늘어나는 게 6천억 정도 되니까, 적자가 그만큼 났으니까, 그럼 여기에 플러스를 해가지고 대략 그걸 빼면 16% 정도 성장을 할 수 있겠네? 오, 괜찮은 수치인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뭐 그냥 아주 기본적인 것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어, 이게 미래 ING가, 예, 댓글은 다 확인했고, 미래 ING를 보면, 이미 좀 올라왔습니다. 근데 큰 틀에서 저는 이거를, 이 300원대는 되게 매력적으로 봤던 게, 회사 시가총액이 지금 올라서 이제 611억인데, 이때 당시에 400억대였습니다. 그리고 순자산이 887억이었는데, 회사를 매각하고 나서 자회사를 하나 매각을 했습니다. 근데 현금이 이거보다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니, 시가총액보다 현금이 많으면 누군가 이거를 경영권만 가져가면 투입한 금액의 몇 배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뭐 분쟁이 일어나고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보면 실제로도 주요 주주에 올라 있습니다. 요거, 이분은 이제 예전부터 계셨던 분이고, 경영권 분쟁 예전에도 했었고, 이분은 그냥 단순 투자로 들어오긴 했는데, 어쨌든 최대 주주하고 뭔가 좀 다른 어떤 주요 투자자들이 등장을 했다. 이거랑 제 건 왜 안 올라가 있지? 업데이트가 안 된 모양인데, 이거랑 우리가 5% 공시 낸 거랑 똑같은 성격인 겁니다. 뭐 어떤 액션을 취할지 안 취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미래 ING는 뭐 나쁘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뭔가 분쟁이고, 하지만 이거는 그냥 소문입니다. 소문에 미래 ING에는 약간의 어떤, 뭐 소위 말하자면 양아치? 예, 그런 쪽에서 뭐 개입을 하고 있는 게 있다. 그래서 뭐 어떤 경영권 분쟁 차원에서 뭔가 건드리면 골치 아픈 부분이 생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는 들은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그냥 시장에서 오고 가는 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크게 뭐 신뢰를 할 수는 없고, 여러분들도 그냥 참고로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그런 지분 공시 이후에 주가가 올라가고 약간의 어떤 지분 매입의 흔적들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세를 크게 낼 수도 있을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직도 저평가 상태고 큰 부담은 없다. 근데 이미 단기적으로 올라간 상태에서 급하게 쫓아붙었다가 이렇게 떨어지면, 그럼 여기서 다시 한참 있다가 올라갔을 때 본전에 팔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사서 당장 올라갈 거 아니면 사봤자 수익은 못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좀 매력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종목, 뭐 액트에 대해서 질문이 2개나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그냥 갖고 있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그 YMT라는 종목 테슬라에 FPCB 납품한다 그러니까 상한가를 갔습니다. 근데 사실 액트로 따지면 그거보다 몇 배나 큰 재료가 있는데 저번에 뉴스로 나왔던 거 여기 세계 최대 12년 장기 계약 전기차 배터리 폭스바겐에 FPCB 공급. 사실 테슬라의 뭐 헤드램프에 들어가는 PCB 납품하는 거하고 재료로 따지면 이게 훨씬 큽니다. 근데 얘들은 뭔가 주가를 만드는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붙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액트는 그런 게 없으니까 뭐 반응이 미지근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뭐 요런 계약 규모가 굉장히 크고 그리고 이 FPCB가 자동화가 안 되는 뭐 몇 안 되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원가 경쟁력이 제일 좋은 베트남 핀폭성에다가 공장 지어가지고 두 가지 모델 수주해서 12년 동안 돌려서 공급을 하는데 이거 사실 뭐 현금 덩어리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뭐 좋은 겁니다. 그리고 베트남 공장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완공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감가상각이 나갑니다. 보통 한 5년 정도 시설 투자를 하면 감가상각을 깨기 때문에 한 5년까지는 이익이 크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계산했을 때 월 1억 정도 아마 수익이 날 건데 이게 이제 감가상각 정도가 잦아드는 이 시점이 되고 수주가 추가가 되고 이렇게 됐을 때는 요 수준에서 내년에는 이거보다 훨씬 많을 거고 이렇게 되면 이제 실적도 좋아질 거고 뭐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다. 괜찮은데 뭐 단기적으로는 그냥 말씀드렸듯이 5,500, 4,500 사이다. 그리고 전기차 진짜 뭐 LG화학이 500만 원 가고 삼성 SDI가 300만 원 가고 전기차 뭐 조금이라도 관계 있는 종목들 다 날아가고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IT 버블처럼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내가 살 수 있는 종목이 뭐냐? 뭐 CIS를 지금 살 수도 없는 거고 봤을 때 이거밖에 없더라. 그렇게 산 거지 이게 뭐 당장 치고 올라가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뭐 베트남 공장의 자산 그리고 국내 공장의 자산 그리고 유양 DNU에서 한 300억 이익 본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유양 DNU 지분 가치 600억 그리고 요거 합쳐가지고 지금 수준이다. 그러니까 뭐 적정한 수준이다 지금이 5,000원 정도가. 그리고 전기차 관련해서 뭐 관심을 받을 만한 그런 환경이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뭐 진짜 개나 소나 전기차에 그냥 전기 뭐 삼성전기 이런 애들까지 오를 정도로 무슨 이름에 전기만 들어가도 전기 들어가는 게 뭐 있지? 일진전기 이런 애들이 그냥 전기라는 이름만 갖고도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예전에 그 닷컴 붙기만 해도 올라갔던 것처럼 그렇게 됐을 때 좀 기대할 부분이 있다. 그런 거지 뭐 당장 뭐 그런 건 없습니다. 목표가 같은 것도 없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삼성생명 의외로 이게 조금 신경이 쓰이긴 하지만 근데 뭐 아직까지 추세가 살아있으니까 그리고 삼성전자가 오르는 거에 어쨌든 한 3배 정도의 레버리지가 있는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 뭐 언젠가는 시장 관심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이렇게 아무리 시장이 가는 종목만 간다 해도 지수가 상승을 못하는데 가는 종목만 가면 나머지 종목이 내려야 되는데 유동성이 보강이 된 상태에서 그런 현상이 나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순환매가 돌 수밖에 없을 거고 뭐 그랬을 때 삼성전자 대안으로 부각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뭐 별 신경은 쓰이지는 않는데 약간 짜증이 나는 왜냐면 건조기 살라고 들어갔다가 진짜 건조기 고장나서 버렸다 생각해야 될 상황이 됐으니까 그게 조금 짜증이 난다. 그 정도. 그리고 삼성전자 지금 인텔의 그 반도체 위탁 생산 수주가 해외 신문에 떴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TSMC하고 같이 분배를 하는데 삼성전자 점유율이 TSMC하고 비교해가지고
삼성전자. TSMC가 뭐 50% 되고 삼성이 20% 되고 굉장히 격차가 큰 것 같지만 미세 공정으로 넘어가면 6대 4 정도 됩니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미세 공정에는. 네, 그래서 지금 당연히 인텔이 한 군데 줄 리가 없고 그럼 6대 4 정도로 분배를 했을 거니까 삼성전자가 따냈다. 이 재료 자체는 큰 게 아닌데 우와, 인텔 위탁 생산 지금 그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분들이 인텔 거까지 했으니까 이제 파운드리로 삼성전자 오를 거다. 그런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분들이 많이 사고 그리고 외국인이 뭐 팔지 않고 기관이 팔지 않고 이러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어쨌든 상승 출발할 재료는 될 것 같은데 재료 자체는 크지 않지만 뭐 삼성전자에 대한 반응이 좋은 상태니까 뭐 내일 조금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그랬을 때 한 번 더 머리를 때리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삼성전자의 고점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만약에 머리를 안 맞으면 10만원 위에 한번 구경을 할 것 같고 내일 머리 맞으면 거의 뭐 이제 고점이 확인이 된 거나 다름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영신금속. 예, 영신금속 나쁘지 않은 흐름인데 자동차가 저렇게 올라가는데 지금 반응이 이거다. 진짜 이 대표회사에 아주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 구글에다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이제 선정 대표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분 아닙니다. 이분 아닐 거고 이분도 아닐 거고. 그러면 도대체 누군지 아니 대표님 얼굴이 없습니다. 예, 지금 이 이미지 나오는 건 다 다른 분이고. 근데 여기 여기 이분 전 대표분이고. 근데 이분은 되게 자료가 많습니다. 여기 계신 분. 그래가지고 유튜브에 한번 쳐보면 됩니다. 이거를. 없습니다. 영신금속. 영신금속 선지형으로 이렇게 검색하면 제 거밖에 없습니다. 요런 분들 이제 정치 테마주나 이런 걸 엮어서 그렇고 실제로 이제 뭐 관련된 게 없습니다. 근데 전 대표를 보면 홍보 영상도 있고 왜 제 거밖에 안 뜨지? 제 이름 친 것도 아닌데 왜 제 거밖에 안 뜨지? 예, 그래서 어쨌든 대표이사의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위협하다. 예, 왜냐면 이제 중소기업의 오너라고 하면 예, 아까 선지영 대표하고 다르게 이정우 대표를 치니까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사진이. 그러니까 이렇게 홍보를 굉장히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대표이사는 영업, 뭐 경영 이런 걸 총괄해야 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회사가 돌아가는 걸 알아야 되니까 현장에서 어떻게 업무까지 다 깨고 있어야 되는 한마디로 전천후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분이어야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전 대표이사께서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충족이 됐고 그리고 영신금속 같은 경우는 태국 투자 뭐 스마트 팩토리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잘 만들어낸 상태에서 뭐 계속 했으면 아마 훨씬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근데 지금 대표이사는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외부에 활동도 없고 사진 한 장 없고. 야, 그래서 이게 지금 영신금속이 오늘 1.46%가 올랐는데 이 자동차 부품 주니까 자동차 날아갈 때 같이 묻어가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뭐 물론 그게 영신금속이 먼저 달렸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보면 이제 현대차, 기아차가 영신금속을 넘어섰습니다. 이 영신금속이 이 옅은 붉은색인데
여기고 아직 다른 자동차 부품주보다는 괜찮은 상태지만 현대차, 기아차보다는 연초하고 비교해가지고 이제 역전이 된 상태입니다. 이 좋은 상황에서 뭐 전기차 볼트 만들고 있다 이런 홍보자를 하나만 내도 그냥 확 날아갈 건데 정말 좀 아쉽습니다. 제가 가면 그거보다 훨씬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근데 지금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흐름은 뭐 여기를 건드리지도 않고 여기서 에너지 모아가고 있으니까 다시 파동이라는 게 요즘같이 시장이 좋을 때는 2차에 걸쳐서 나옵니다. 1차의 파동과 거의 동일한 크기의 2차 파동이 나오기 때문에 1차 파동에서 2배 이상 올랐으니까 2차 파동에서 2배 오르면 한 8, 9천 원까지 가는, 근데 그건 이론적인 거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뭐 그런 정도의 흐름도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나쁘지는 않은데 이 자동차가 날아가는 이 시기에 뭔가 액션이 없다는 게 굉장히 아쉽다. 근데 성향상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사진 하나 없으니까. 지금 대표이사가 된 지 거의 3년인데 뭘 한 게 있는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예, 아무튼 그렇고 NHN복스 뭐 딱히 언급할 부분이 없는 상태인데, 예, 뭐 큰 추세가 돌아섰으니까 그냥 될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본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큰 틀에서 보면 자율주행차가 될 거고, 이런 변화가 천천히 올 것 같지만 또 한 방에 우리가 스마트폰 나오기 전만 해도 아니 컴퓨터로 인터넷 하면 되고 그 무슨 폰으로 인터넷 하는 게 뭐가 필요해라고 했지만 아이폰이 나오고 나서 순식간에 바뀌어가지고 너도 나도 스마트폰을 쓰고 지금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도 순식간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변할 수가 있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그런 어떤 유행을 쫓아가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한번 바뀌면 또 이 쏠림이 심해가지고 싹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자율주행차가 만약에 어느 정도 인정이 되고 보급이 됐고 법제가 정비가 됐다, 이렇게 되면 이 자율주행차 안에서 뭘 할 거냐. 이제 뭐 우리가 국토가 이렇게 돼 있으면 서울이 여기 있는데 지금까지는 접근성이라는 게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합니다. 서울, 뭐 부산, 대구, 인천, 수원, 뭐 창원, 광주, 대전, 울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접근성이라는 게 이 대도시하고 연계된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율주행차가 되면 이제 뭐 별 이동에 대한 불편함이 사라지니까 전체적으로 아마 지가의 어떤 평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오히려 이제 코로나 이런 것도 있으니까 좀 한적한 데서 살고 싶다 이런 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균형을 잡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또 이동 과정에서 뭘 할 거냐, 뭐 할 수 있는 게 뭐 영화 보고 뭐 음악 듣고 이런 거밖에 더 있겠냐. 그런 차원에서 NHN복스가 선제적으로 지금 뭐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YMT 뭐 부품 하나 안에 들어가는 PCB 넣는다고 상한가 간 종목인데, 뭐 그것보다는 사실 현실적으로 훨씬 더 가까이 있는 재료기 때문에 언제 한번 관심을 받지 않을까. 그것도 뭐 지금 분위기로는 좀 빠르게 관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LG전자가 보면 이제 이렇게 2차에 걸쳐서 상승이 나온 겁니다. 1차 상승 나오고 숨 고르고 2차 상승. 그리고 이게 진짜 이제 끝물인데 진짜 끝물인데 그게 꺾이기 전에는 또 모르는 거니까. 그리고 아직 21선 한 번도 건드리지 않은 상태니까. 예. 그래서 뭐 성급하게 대응을 하는 것보다는 뭐 이미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호재 하나가 애플카 관련해서 그 마그나하고 전기차 합착사 세운 거. 그리고 이거는 또 스마트폰 포기하는 거. 재료로서는 충분합니다. 전기차에 대해서 시장 관심이 좋고, 제가 예전부터 기억하시겠지만 예전부터 LG전자는 스마트폰 포기해야 된다. 그러면 기업가치가 확 올라간다라고 했는데 그게 드디어 나왔으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유 있는 상승이다. 하지만 이제는 다 반영이 됐으니까
어떤 거에서 매력을 찾을 것이냐라고 보면 딱히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역대 최고가니까 그래서 가기는 쉬운데 올라가기는 쉬울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고점 물리면 어떻게 되는지 두산중공업 이런 애들이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과거에 오버슈팅 나와서 잘못하면 지금 15만 1,000원이고 환산주가인데 최저가가 2,200원이니까 거의 뭐 마이너스 98%입니다. 상장 폐지 당한 거랑 똑같습니다. 잘못하면. 에이 그럼 중간에 손절하면 되지. 아이 그게 쉽냐 이겁니다. 제 말이. 그리고 뭐 두산중공업이 망하겠어 하면서 오히려 물타고 해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비중이 될 가능성이 큰 거지. 깔끔하게 칼같이 손절하면 되지. 이런 게 안 통한다는 겁니다. 평범한 투자자들한테는. 그런 문제가 있고. 네, 그리고 그 외에는 뭐 특별한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제 좀 급한 일들이 다 정리가 돼가지고 이번 주말부터는 좀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뭐 지금처럼 올라가는 종목은 사기 그렇고 내 종목은 안 올라가고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그냥 스트레스만 받으면서 하면서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과 그나마 앞으로 내 차례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이런 걸 통해서 주식 공부를 해 나가는 것과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 시간 허비하지 마시고 알차게 주식 공부해서 잘 다듬어 놓으면, 그러면 내 종목 관심 받을 때 이거 오케이 해가지고, 사실 LG전자가 어딨지? LG전자가 여기 이렇게 올라가기 전까지만 해도 주주들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이거는 뭐 올라갈 생각도 안 하고 맨날 8만 원에서 다른 종목도 다 날아가는데 미친다. 뭐 요렇게 했을 거고, 뭐 여기에서 주주 심정은 이 미친 개잡주가 그냥 4만 원 진짜 더러워서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었을 건데, 이 과정들을 거치고 나서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종목도 이렇게 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아니, 시장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LG전자가 비록 신규로 사지는 못하지만 만약에 보유를 한 입장이라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됐을까? 내 종목도 어쨌든 이런 오버슈팅이 나올 때까지는 버텨야 되겠네. 왜냐하면 뭐 여기서 샀다 해도 5만 원에 샀다 해도 5만 원에서 8만 원까지 하고, 그 8만 원부터 19만 원까지가 아주 짧은 기간에 이렇게 나왔는데 언제 팔아야 될지는 알겠구나. 그러면 영신금속을 보면 에너지 지금 축적하고 있으니까 한 번 더 때려가지고 갔을 때 뭐 이만큼의 파동이 한 번 더 나온다고 한다면 한 8,000원, 9,000원? 거기다 뭐 과열이 돼가지고 난리가 났을 때 이때 팔면 되겠구나. 뭐 이런 거? 뭐 액트? 전기차 난리 나서 어쨌든 만약에 반응이 있다고 치면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까지 올라가가지고 꺾이는 경우가 많으니까, 뭐 예를 들면 CIS 이런 애들 뭐 이게 여기까지 올라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내 종목이 언제 발동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발동이 걸리면 제대로 가니까 그때 팔아야지. 아니면 그냥 사고 팔고 조금씩 하면서 그렇게 짧은 파동에 대응을 해 나가시면 되고, 나는 이걸로 확실하게 먹어야지 하는 분들은 다른 종목도 오버슈팅 나오는 거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공부를 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